사고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 유가족들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고요.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청해진 해운과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낸 지도 벌써 3년 가까이가 됐죠. 결국 이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전반적인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소송 제기 2년 10개월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한 지 4년 만에 이제 이런 국가의 책임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좀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 네. 왜냐하면 이전에 그 국가로부터 세월호 유족들이 보상을 받은 그 분들이 있고 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은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 승객 2명의 유족들이어서 그분들 355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전에 보상을 받으신 분들의 그 보상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가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그 물론 이제 금원을 지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무릅쓰고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좀 인정해달라고 하는 측면이었는데 이번에 그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의 책임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물론 잘못했다고 나왔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한 셈이어서 그런 것에서는 좀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 이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그렇죠.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건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내린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은 그 청해진 해운이라고 하는 곳하고 국가가 공동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한 내용이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청해진 해운은 뭐 과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책임은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봤는데 과연 국가가 뭐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그 지휘 체계가 제대로 명료하지 않았었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 임명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것을 과연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항상 쟁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실구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이 되었던 김경일 전 목포해경의 그 1, 2, 3 정장이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3년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얘기는 그 목숨을 구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 지휘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무원은 국가가 사실은 임명해서 일을 하도록 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해서 국가에게 책임을 이제 물은 거지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국가에게 또 이것과 별개로 책임을 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부가 그 구조 당시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냐. 그게 과실이 아니라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냐. 먼저 이런 얘기 있었었고요. 또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오로지 해경 정장 한 명에 대해서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해경 정장이 잘못했다는 건 인정했지만 사실 국가가 잘못했다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 책임을 좀 제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2심에서 좀 다루어질 주요 의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 일개 공무원의 과실을 그렇죠.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인정이 됐지만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이 컨트롤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죠. 인정되지 인과관계가 않았다. 없다고 해서. 네. 네. 이 다른 한편에서 관심이 갔던 게 손해배상금이었습니다. 이제 법원은 당초 유가족들이 청구한 10억 원의 약 60%를 지금 손해배상금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요, 그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보통 희생자라고 그러는데요, 그 희생자 본인의 그 위자료. 또 희생자 본인이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60세까지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를 벌었었을까. 이제 이런 걸 플러스 그 희생자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사실은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세월호 유족들이 청구했던 금액은 10억이지만 이번에 국가에서 인정한 금액은 6억에서 7억 정도 돼요. 1인당. 근데 그게 어떤 금액이냐면 예전에 그 세월호 유족들이 그냥 보상을 받고 끝냈을 때는 4억 정도, 평균 4억 정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금액이 좀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난번에 받았던 상황에서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국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희생당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는 소송을 했으니까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소송 안 했으니까 더 적게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금액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책임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60%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따져보게 되면 이제 피해를 당한 그 돌아가신 분에는 1인당 2억
2억 원의 위자료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친부 뭐 4천만 원 각각, 또 형제, 자매,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해서 다 합쳐서 한 6억에서 7억 정도 사이에서 1인당 배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이런 그렇죠. 부분도 가만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네. 그러면은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돈 주니까 끝내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보상금의 구조 내용은 뭐냐면은 당시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위자료를 1억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5천만 원을 지급을 해줬고요. 네. 국민 성금이 모였었는데 국민 성금에서 2억 5천만 원을 지급을 해서 한 4억 정도가 지급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비하게 되면 이번 판결에서는 그 희생자에 대해서 2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줬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간 셈이고 네. 나머지 유족들에 대해서도 또 인정을 받은 셈이죠. 네, 이 유족들의 손해배상금 사실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그렇죠.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보상도 거부한 채 소송을 이끌어왔던 건 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였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 좀 명확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유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고 끝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밝혀달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시 그 진도 VTS의 그 관제 실패를 좀 네. 인정해달라. 또 구조본부의 상황 지휘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니네가 인정을 해달라. 또 국가의 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해달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 판결에서는 그런 것들은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부적절한 면이 있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이 사건 사고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족들 대표들도 2심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그 태국 동굴 소년들 구조할 때 태국 정부가 보여줬던 그 신속하고 그 정말 정교한 구조 작업하고 비교해봤을 때 네.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세월호 구조는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특히 이 해경 정장 같은 경우에는 골든 타임이고 중요한 시간에 간부들하고 전화 통화하느라고 제대로 지휘를 못 내렸다는 게 또 문제였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2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서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부재 등 이 세월호 참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향후에 정부 책임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가 배상을 해줄 때는요, 공무원이 그 가벼운 과실을 저질러서 뭔가 손해 발생했을 때는 그냥 국가가 배상해주고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따로 묻지 않지만 네. 이번처럼 유죄 확정 판결 날 정도로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가 배상도 해주고 국가가 그 공무원에 대해서도 개인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건은 당연히 개인에게도 물어야 되겠지만 국가 자체도 스스로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좀 더 명확한 그런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국가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단, 당연히 결과 자체로도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대형 재난에 있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또 인정된다면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질지도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판결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지닐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국가가 배상해주는 금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그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의 책임을 잘 인정하지 않고요. 사실 이번에 나온 판결만 하더라도 이 경정이 사실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의 대부분 인정을 그동안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손해와 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너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